파월 의장의 뒤를 이을 차기 연준 의장의 케빈 허시가 낙점되면서 계속해서 이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다우 지수가 0.36%, 나스닥이 0.94%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 특히나 반도체가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S&P 500 지수 역시 0.43% 하락했는데 이 과연 워시의 지명과 이 3대 지수 간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다음 장 히트맵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또 초록불이 상승불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신다면 전반적으로 이 빅테크 기술주들, 특히나 반도체 단이 상당히 아쉬운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 보이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워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력 후보들로 거론되던 사람들 중에 그나마 제일 좀 매파적이다라고 꼽히던 인물이었는데 이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그리고 투기성 자본이 가장 많이 들어간 기술주들 위주로 조정이 나오겠죠. 이 때문에 나스닥이 약 1%가량 하락했고요. 이 테슬라는 M7 중에서 유일하게 3% 이상 독보적인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이 조만간 xAI와 또 X 간의 합병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요. 이외에도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 지난 주가 하락을 되돌리는 모습 나왔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경기 방어주도 흐름 좋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이슈들이 이런 장세를 만들었을지 세 가지 뉴스 바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해서 예고해 왔었던 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여기에 케빈 워시가 공식적으로 지명됐습니다. 과연 시장의 반응은 어땠었고 어떤 인물인지 바로 뒷장 통해서 만나보시죠. 우선 기본적으로 케빈 워시 가장 먼저 최연소 연준 이사를 지냈던 인물이고요. 또 모건 스탠리에서 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시장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쿠팡 사회이사로 이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우선 기본적으로 연준 이사를 지냈을 동안에 상당히 물가 안정을 중시해 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었던 차기 이 후보군들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매파적이다라고 평가받는 인물이고요. 또 반대편으로는 연준의 독립성 우려를 조금 완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전에 해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친 트럼프 그리고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연준 독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많이 불러일으켰었죠.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달러가 강세로 뒤집어졌는데요. 가장 먼저 이 인물이 상당히 통화 긴축적인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유입이 됐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 연준의 독립성 우려가 완화되면서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된 부분이 이 달러 강세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긴축적으로 운용된다면 당연히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안 좋은 소식이겠죠.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고요. 이 단기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과 함께 살짝 튀어 올랐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미국 경제 전반에 다시 한번 중립성, 이 경고함이 찾아온 것이죠. 이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날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상당 부분 폭락했었죠. 이게 이 케빈 워시의 지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동안 금 가격과 은 가격은 굉장히 지정학적 우려도 있었고요. 또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 이 달러 가치 하락을 틈타서 계속해서 올라왔었죠. 이게 다시 한번 꺾이게 되면서 금과 은의 매력도가 낮아지게 됐고요. 안 그래도 그동안 중국 시장의 투기성 자금을 계속해서 빨아먹고 쭉쭉쭉 상승 가도를 이어가던 금과 은 가격, 이날 이 워시 지명을 계기로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진콜이 상당 부분 발생하게 되면서 폭락 사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블룸버그는 앞으로 은과 금의 가격 흐름이 중국 자금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는데 이 춘절을 앞두고 중국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매수에 나설지가 관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추적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종전의 이슈로 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날 이 물가 지표도 상당히 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12월 도매 물가라고 할 수 있죠.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는데 다음 장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우선 기본적으로 PPI 상승률, 우리는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하고 언론에서는 도매 물가라고도 합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선행지표격이 되는 물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헤드라인 PPI가 전월비와 전년비 모두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계절성 이슈가 큰 에너지와 또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PI죠. 근원 PPI 상승률 역시 전월비와 전년비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넘어섰습니다. 기본적으로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게 되면서 물가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중시켰고요. 특히나 이번은 상품 부문보다는 서비스 부문이 0.7%가량 상승하면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된 부분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기업들이 그동안은 그 관세를 혼자 흡수했는데 드디어 이 12월 PPI 때부터 소비자들에게 그 관세 비용을 전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뉴욕 증시 전반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드리워졌고요. 종전의 이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게임주들도 장중에 크게 10% 이상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구글이 프로젝트 지니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본격적으로 AI 툴들이 이 게임 관련 산업에도 근본적인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등장하게 되면서 게임주들과 기술주들 동반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정보경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한 가운데 개별 종목별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또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하려던 계획이 내부 우려로 지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시장 분위기 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생성형 AI 생태계 안에서 전략적 위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0.72% 소폭 하락 마감한 엔비디아고요. 자세한 이야기 월가 시그널에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M7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했고 3% 넘게 좀 강하게 올라줬는데요. 연간 매출 감소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른 점이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제조사에서 AI 로봇 기업으로 방향을 좀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2026년까지 설비 투자를 2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면서 옵티머스 로봇, 로봇택시, 자체 칩 생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죠. AI 중심의 성장 기대감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으로 메타입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 후에 급등이 나왔던 메타인데요. 하루 만에 크게 하락하면서 3% 가까이 빠졌습니다. 4분기 실적과 1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았는데요. 투자자의 시선이 다시 한번 AI 투자 부담으로 좀 옮겨갔습니다. 2026년까지 설비 투자를 최대 1,350억 달러로 크게 늘리겠다고 밝힌 점이 부담으로 크게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AI 모델 출시 지연, 또 규제 우려까지 겹치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세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나란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세 종목이고요. 구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거의 변동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0.03%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증권가에서는 검색과 유튜브 광고 흐름이 좋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346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대비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2월 4일로 예정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아마존인데요. 1% 조금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소폭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최대 500억 달러 규모의 오픈 AI 투자 논의가 전해지면서 좀 시선이 쏠렸었죠. 이미 엔트로픽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만큼 부담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고요. 한편 아마존 웹 서비스와 광고 부문 성장으로 매출이 약 13%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고 최근 16,000명 감원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에도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AMD입니다.
6% 넘게 좀 강하게 빠지고 있는데 MI450 AI 가속기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이후에 웰스파고는 TSMC의 N2 공정 기준으로 개발 일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AI GPU 수요와 향후 전망을 지켜보려는 관망 심리가 커지면서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세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구글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이 구글이 AI로 가상 세계를 만드는 프로젝트 지니를 공개했습니다. 게임주 전반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 특히 유니티의 게임 엔진 사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은 유니티의 플랫폼 완성도와 활용 범위는 여전히 강점이라고 지금의 과도한 하락 평가를 했습니다. 유니티도 AI 도구는 아직 정확성이 낮아서 기존 엔진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급락이 나오면서 24% 넘게 빠진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비자입니다. 3% 하락한 비자고요.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를 웃돌았지만 크게 하락을 했죠.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성장률이 9%에 그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요. 여기에 성장 투자를 이어가면서 영업이익률 소폭 낮아졌고요. 수수료 소송 관련한 충당금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5% 넘게 빠졌는데요. 좀 반도체 업종에 전반적으로 약세가 들이운 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WFE 투자 확대, TSMC 설비 투자, HBM 수요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목표 주가 $370로 올리기도 했는데요. AMD를 비롯한 동종주가 함께 밀리면서 효과가 좀 제한적으로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매크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WTI 국제유가는 소폭 내렸습니다. 0.32% 굉장히 약한 폭으로 내렸는데 아직까지는 배럴당 $65 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오펙 플러스가 이 3월 증산을 그대로 보류하고 생산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증산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떨어진 탓입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에 미국이 협상 의사가 있다고 밝히게 되면서 아주 극소폭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17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 강달러의 영향이 컸는데 케빈 오씨가 지명이 됐었고 또 이 사람은 통화 긴축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죠. 이 때문에 다시 한번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고요. 또 예상치를 웃돈 PPI 역시 다시 한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부각시키면서 달러 강세, 원화 상대적으로 약세를 일으켰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새 8만 달러 선도 붕괴됐습니다. 이 유동성이 상당히 얇아진 상황이고요. 매수세도 거의 증발하다시피 된 비트코인, 현재로서는 1년 내 최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과 은 가격이 주말 사이에 그야말로 폭락세를 겪었죠. 금은 11% 급락했고요. 은 가격도 $90 선을 훅 넘어섰다가 순식간에 $70 선까지 밀려나게 됐습니다. 이 중국에서 케빈 워씨가 지명이 되자마자 대규모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이 때문에 그간 귀금속 가격을 끌어올리던 금과 은에 대한 이 투기성 자금이 상당 부분 이 마진콜과 함께 청산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채 10년물은 소폭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현재 이 뉴욕 증시에서는 이와 같은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